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10일엔 서울에 첫눈이 내리기도 했죠. 네, 예년보다 상당히 이른 첫눈 소식인데요. 북한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평양에도 눈이 왔다고 합니다. 네, 최근 중국에선 북쪽에 정체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북한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철영 기자, 북한 상황 어떤가요? 네, 북한도 이번 주 초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고요. 저녁에 우리 한파특보에 해당하는 추위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 경보입니다. 13일 아침까지 찬 공기가 정체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고 평양에서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평양에선 서울보다 하루 앞선 지난 9일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5분. 현재 평양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북한은 내리는 눈을 통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북한 방송 화면에 나오는 시민들이 하나같이 우산을 받쳐 쓰고 있기는 한데요. 방역 대책의 일환인지는 알 수 없고요. 눈 맞는 걸 막기 위한 통상적인 행동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쓴 채 킥보드를 타는 아이도 있고요. 오히려 눈을 즐기는 듯한 표정도 보입니다. 지금 눈당 이렇게 내리는 거 보니까 이젠 진짜 겨울 맛이 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 북한 주민들 걱정도 늘 것 같은데요. 입동이었던 지난 7일 이후 북한 방송에선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건강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날마다 빠짐없이 하고요. 이렇게 습하고 찬 바람이 부는 날씨 때에는 병균들성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고, 잘 때는 방언온도 관리를 잘하고 밖에 나갈 때에는 계절에 맞게 네이와 덧옷을 잘 선택해서 입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미끄럼 사고 방지도 당부합니다.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평양의 무궤도전차 운전사들은 요즘 부쩍 안전운행에 유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과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에 살얼음이 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운전사들은 가속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북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일종의 재활용 정보 사이트 같은 건가요? 네, 성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정보가 담긴 사이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보시는 건 지난 2015년 개설된 북한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인데요. 화장품이나 인삼 영양제 등의 물품을 파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난해 재활용 정보 교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사용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시기 용품 상업 정보 기술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만물상 전자상업 홈페이지를 통한 제자원화 기술 교류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문판 주간지 평양타임스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정보와 이를 교환하고 거래하려는 단위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조회수가 15만 회 이상으로 매주 1,700건의 글이 올라온다고도 합니다. 네, 하루 조회수가 15만 회가 넘는다면 상당한데요.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만물상에 개설된 제자원화 마당을 소개하는 북한 방송 컴퓨터 화면에는 신발, 의류, 가구와 전선 묶음 등도 보이는데요. 이런 물품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중고 물품 거래가 주선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각지의 공장이나 기업 등이 쓰지 않고 쌓아둔 유휴 자원이나 폐자재 현황을 올려두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찾아 쓰기도 한답니다. 어떤 단에서는 제자원화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원료와 자재들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과 관련된 노하우나 각종 기술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효능 높은 뼈 강화 제품을 새로 개발했다는 제목의 게시판 글은 2만 명이 넘게 조회했고 좋아요를 뜻하는 듯한 표시엔 153이란 숫자도 보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재활용과 재자원화를 강조해 왔는데요. 이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도 생겨났나 봅니다. 북한의 제자원화 관련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벼 나달에서 벗겨낸 껍질, 즉 벽결을 활용한 벽역가스 발전소가 평양시 강남군에 새로 건설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전력 문제 해결도 다른 군들과는 달리 농업군인 자기 군의 특색에 맞게 벽결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볕교로도 발전이 가능한가요? 벽교에 열을 가하고 나오는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라는데요.
이번에 건설된 발전소는 벽계와 석유를 섞어 쓰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벽계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시간당 10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주변의 각종 상업시설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공장 기업소에 부족되는 전력 보장과 오지구의 전력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이다.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 국정원이 밝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입니다. 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 작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작황이 좋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식량난을 걱정해야 하는 사정. 오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별을 베어낸 늦가을 논밭에 어느새 파릇파릇한 밀과 보리가 가득합니다. 가을 밀보리 파종을 군적으로 제일 먼저 끝낸 이것 작업반에서는 지금 가을 밀보리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영양 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쌀과 교대해 심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모작 식량 작물입니다. 겨울이나 봄에 밀, 보리를 생산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벼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지금 가을에 생산된 거는 한 봄 정도 되면 다 먹어서 떨어져요. 그게 생산되면 이제 그 보릿고개인데 그 부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시정연설에서 식량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밀과 보리 농사를 대폭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어떻게든 곡물 생산량을 높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북한의 작물 생산량은 대략 49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평년작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인데 올해 기상 조건이 좋았던 덕분입니다. 한 7월 정도에 가뭄이 살짝 있었어요. 가을로 넘어오면서 이제 태풍이 원래 많이 오는데 올해는 태풍이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상 조건으로서는 되게 양호했고요. 북한에서 올해 필요한 곡물량은 약 595만 톤. 여전히 부족한 100톤 이상은 수입이나 지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째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부터 들여오던 식량 수입은 꽉 막혀 있습니다.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 때인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그다음에 수입도 중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 북한은 올해 군량미까지 민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진 군 비축미를 추수 이후 채워 넣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앞으로 민간의 쌀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추수 때는 군인들이 가장 먼저 농장에 갑니다. 군량미, 군 비축미를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 그다음 국가 단위에 돌아가기 때문에 식량난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군 비축미 확보는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북한 시장에서는 최근 식량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최근 쌀과 옥수수 가격이 올 초와 비교해 각각 1.7배, 2.4배 뛰었다고 밝혔고 데일리 NK 조사 결과로도 최근 쌀 1kg 가격이 올봄 3,600원에서 4,900원 선으로 36%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의 40%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밀보리 이모작에 새 땅 찾기 운동까지 펼치며 자력갱생을 통한 식량 증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산 요소가 투입자가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 화학비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그런 그 투입 요소가 부족하니까 생산성이 계속 낮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올봄에도 종자를 기를 비료나 농사용 비닐까지 부족해 농사 준비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자체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 결국 국경을 열고 식량과 물자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과도한 코로나 방역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올 봄부터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지만 사람은커녕 물자도
코로나 전파 우려를 이유로 국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까지도 완전히 정리하는 걸 알려지고 있거든요. 균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소독과 방역을 과도하게 철저히 한다. 비상식적인 방역을 하고 있고.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 흐름과 무관하게 초고강도 방역을 지속 중입니다. 최근에는 겨울에 내리는 눈을 통해서도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문까지 들먹이며 방역을 더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성 비루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 추위가 닥치고 변이 비루스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전염병 형세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빠른 겨울철, 북한의 국경 통제가 더 심해지고 북한에 반입되는 식량이나 의료품의 격리 기간이 기존의 한 달에서 더 길어져 제때 주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 경제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지금 이중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게 북한이다. 국경을 열어야 되는 상황과 그다음에 이 방역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미양국과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북한은 최소한의 조건인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마른 수건을 짜내듯 내부 자원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북한의 식량 문제. 이를 해결할 방법은 북한이 과도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 국경을 재개방하고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너무 느리기만 합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가 좀 풀리나 했는데요. 에너지난에 또 물가 상승에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네, 더군다나 겨울도 빨리 와서 더 걱정인데요.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물레방아까지 동원됐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질적인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데다가 최근 열악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은 전력난 해결을 위해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데요. 네. 2주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북한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수력 발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력 발전 생각하면 보통 대규모 댐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이 정도는 커야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북한의 수력 발전소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물레방아까지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평안남도 대흥군에 있는 수력 발전소를 찾아가는데요. 군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대흥 청년 1호 발전소를 찾았습니다. 네, 기와집 같기도 하고요. 언뜻 창고 같아 보이는데 저곳이 지금 발전소란 거죠? 예, 발전소 맞습니다. 북한에 사실 저런 이제 중소형 발전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남도 대흥군이 거기 엄청난 산골이고 이제 그 작은 하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높다 보니까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발전소를 소수력 발전소라고 한다던데요. 그 물을 떨어뜨릴 때 낙차가 낮은 곳에서는 낙차가 높은 곳으로 그 물기를 이동시켜 가지고 낙차 높은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이랑 이 터빈 축 연결하는 설비 같은 것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렇게 작은 그 기업소, 작은 위치의 발전소들에까지 이제 큰 공장에서 설비를 만들어서 공급하기에는 이제 사실 대한중기계윤학기업소가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부하가 딸리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또 당장 해야 되고 하니까 자체로 만드는데 저희가 있을 때도 그 발전기가 없어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개조해서 썼거든요. 최근에 새로 만들었다는 발전소도 소개하는데요. 역시 작습니다. 이런 건 누가 만듭니까? 저것도 다 이제 주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북한 웬만한 사람들은 저런 발전소는 이제
웬만한 시군에서는 뚝딱거리면서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조충희 씨도 북한에 계실 때 이런 거 좀 만들어 보셨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3대 혁명 서저 하면서 그 서저들의 첫 번째 과업이 에너지 해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가 있던 이제 청진의 구독닭 공장도 앞에 이제 하천이 흐르는데 거기다 발전소 건설하느라고 정말 혼났어요. 뭐 어찌 보면 필요에 따라서 다 발명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레방아라는데요. 하긴 수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력 발전이 맞지만 현대적인 공학적인 견지에서 저런 식으로 발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저것을 이제 그 잘한다고 소개하는 사람들도 참 이제 마음이 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거 권한의 행군 때 저런 방식으로 물레방아 방식으로 전기 생산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80m 올라가서 이 물을 막고 물길을 돌려서 물을 끌어오니까 3m의 낙차를 놓게 됐습니다. 한 15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물레방아로 1시간에 15kW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15kW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가구당 계약 전력이 5kW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 가구인데 모든 가구의 모든 전기기기가 동시에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15kW 같으면은 세 가구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가구에서는 남한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에 비해서 3분의 1,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30가구, 50가구, 100가구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거 말고도 뭐 띄우개식 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도 이제 전기 생산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띄우개식 발전소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와, 저거는 뭐 뗏목 아니에요? 저거예요, 띄우개식 발전소. 저 띄우개식 발전소입니다. 강에 이제 그 낙차가 좀 있는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저건 이제 그 여름에도 한철 이제 장마철이나 특히 이제 여름철에 그 이제 물 흐름량이 좀 많을 때 이용하는 건데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렇게 생산되는 전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전기 품질은 어떨까요? 전압이 너무 낮아서요. 웬만한 가정들에는 다 변압기가 2대, 속대, 3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TV용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저명용 변압기가 있어가지고 전압을 바싹 올려줘야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다른 데서 이제 공장 기업소가 생산이 멈추면 전기가 확 들어가지고 변압기 이제 높이 올려놨다 전동 나가고 TV 나가고 막 사고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렇게 질이 떨어져도 저 정도라도 이제 있으면 좋죠. 북한에서 직접 전기 품질을 갖다가 측정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220볼트를 거의 유지하는 데 반해서 북한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170볼트, 160볼트, 150볼트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력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파수의 일정한 안정성인데 북한에서는 60Hz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55Hz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주파수가 많이 저하된다는 말은 공장에서의 어떤 생산 품질이 조악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수력 발전소는 예전에도 많이 강조했다면서요? 소수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약 7,00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효율성이 낮아서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을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대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다시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북한은 뭐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소수력 발전에 집중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한편 생각하면 그래도 이게 좀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수력발전소가 탄소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대형 댐식이나 유역 변경식 수력발전소는 아무래도 자연환경의 훼손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력 발전소는 상대적인 친환경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그야말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력 발전소를 갖다가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는 자연환경의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전력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궤를 달리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탄소 배출의 입장에서 본다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기술과 설비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저렇게 이제 그 물레방아나 저런 수차 같은 거 나무로 만들어서 띄워놓고 하는 식은 영구적이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제 그 설비의 정밀도 문제, 환경을 조금 더 이제 좁게 파괴하면서 더 이제 전력을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의 노력이 뭐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사실 제도적인 그 문제도 있는데요. 중국이나 뭐 홍콩 시장이나 또 한국에 와서 좋은 설비를 좀 지자체끼리 이제 협력을 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승인을 해주면 저거 앉아서 이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와서 본부장님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제도적인 유연성이 좀 있으면 좀 더 이제 해결이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 서울에 와가지고 만나게 된다면 어떤 협력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유럽에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REC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들어서 유럽에서는 이 REC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유럽 사업자와 연계해가지고 자신들의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남북 협력 시대가 된다면 남한에서도 결국 그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게 될 건데 북한에서 생산하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을 남한에서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소수력이나 대형 발전소의 리모델링에 남한 기업들이 관여를 하게 된다면 남한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북한의 전력난을 타개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상호간의 윈윈 전략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소수력 발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평양에 이른 첫눈이 내렸잖아요.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게 예술의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 처음으로 미술 전시관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네, 금단의 땅이던 비무장지대에선 어떤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을까요? 최초의 DMZ 예술 전시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도 1호선을 따라 계속 북쪽으로 향하면 나타나는 통일대교. 그 다리 건너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 차를 타고 개성, 평양 방향으로 10분 정도 가면 비무장지대 DMZ의 관문인 남북 출입사무소가 나타납니다. 2007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 앞으로 좀 더 가니 개성공단 사업 초기인 2003년부터 4년간 임시 출입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임시 출입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정부가 DMZ 평화지대화 사업 일환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 최근 문을 연 이른바 유니마루입니다. DMZ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심사 같은 공간을 남북 교류의 최전선의 공간을 있는 미술관 겸 북한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공간이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첫 전시 공간인 유니마루 옥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남방 한계선이 지나가는 자리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서면 바로 비무장지대 DMZ에 서 있게 됩니다. 경계선답게 이 옥상엔 주변과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비춰지는 유명 조각가의 작품이 설치됐고요. 앞쪽 공터엔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닐 수 있는 DMZ를 페인팅 글자를 통해 이곳이자 저곳이라고 선언해봤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어디선가 본 듯한 작품이 먼저 눈에 띕니다. 전통적 운송수단인 코끼리와 수레가 비디오, 라디오 같은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끌고 가는 모습. 비디오 아트 창시자 고 백남준 작가가 20년 전 정보의 교류와 확산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번 개관 전시를 위해 DMZ로 소환됐습니다. 저희는 한쪽 측면에 배치를 하지 않고 코끼리를 개성 방향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 개성을 통과해서 유라시아 방향으로 가면서 새로운 정보의 실크로드로 확산하는 그런 이동성을 좀 더 강조한 작품입니다. 코끼리 수레 뒤편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대부분의 유해가 북한과 중국으로 송환된 파주 적군묘지에 휴전 이후에 내려온 무장 공비들만은 그 존재가 부정당한 채 남아있는 모습에서 남북의 경계인,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표현해봤습니다. 사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 큰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는 사이에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큰 사건의 그 이슈에 가려져 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이런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옆으론 양쪽으로 나뉜 투명한 조각들이 다른 쪽이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상태로 천장에 매달린 채 기다랗게 늘어서 있습니다. 남북간을 가르고 있는 철조망, 그리고 이산 가족의 눈물을 형상화하며 남북한의 슬픈 현실을 시각화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그 인류애적으로 이산 가족의 안타까운 현실 보이면서 갈 수 없는 게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철조망을 레진 조각으로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제시대 아버지의 일터였던 파주 장단면 면사무소.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개성의 선주교와 박연폭포. 들어갈 수 없는 DMZ가 고향인 90대 할아버지는 어릴 적 기억을 화폭에 옮겨놓았고 난 그렇게까지 그 고향의 집이 그립더라고. 저거 그림은 지 고향이 제일 가깝고 정든데 그걸 생각이 나가지고. 젊은 사진작가는 식민과 전쟁 그리고 분단을 거친 한민족처럼 한국 호랑이 역시 단절되어간 모습을 국내외 기록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오가던 어떤 그런 길이 있었다면 그게 한국 호랑이도 똑같이 오갔던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단절이 돼 있고 저는 그런 단절을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니마루 인근에 있는 최북단 기차역. 평양행 탑승구는 있지만 탑승객은 없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이곳의 대합실은 5개의 파도가 천장과 벽을 타고 휘감았습니다. 파도 속 영상과 함께 시시각각 변신하며 한 곳을 향해 흘러가는 모습으로 일렁이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 역이라는 이 개방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사실은 이 모습 자체가 어디서 봐도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어째 우리가 이거 자체 부드러움과 화합된 그런 공생적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미지화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철거된 파주의 군 감시 초소 자리엔 DMZ의 자연과 생명을 상징하는 조각물이 설치됐고 동해선 출입사무소가 있는 강원도 고성의 제진역에도 10개의 미술 작품이 들어서는 등 이번 전시엔 국내외 유명 작가 32명의 34개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여전히 DMZ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전시에서 접경지대 사람들의 삶을 반추하고 예술이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곳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 DMZ. 금단의 땅이던 비무장지대는 이렇게 예술로 무장하며 평화 공간으로의 발걸음을 시작했고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그 의미 있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열차 죽는 것 같은데 급행 열차? 롤러코스터요. 북한 전체를 막 돌아다니는 기차일 것 같아요. 지하철? 북한말 관성열차는 놀이기구의 하나로 관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궤도 열차를 뜻합니다. 남한에서는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북한에 롤러코스터가 있는 걸 처음 알았고 좀 신기하네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관성열차라 해서 약간 여러 곳 막 다니는 그런 기차인 줄 알았는데 놀이기구여서 좀 놀랐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 들어간 지 2주가 돼가는데요.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해서 소중한 우리 일상을 꼭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